이번 차시에서는 지구온난화, 환경의 파괴를 가져온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이유와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수소 경제로의 전환 경로를 학습함으로써 수소의 제조, 에너지 저장, 연료 전지, 수준회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포함한 신성장 동력인 수소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이 만류의 영장이 된 이유가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료가 있는데 그 중에 석탄, 석유, 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인류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가장 편리한 에너지는 바로 유전자원에 의한 석유 에너지입니다. 인류가 그 불을 사용한 지는 벌써 142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라는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연간 300억 배럴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 매 일일 한 90억 배럴의 그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 어쩌면 환경 오염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먼저 경제적으로 1956년도 미국 셀사의 휴버트라는 사람이 피크 오일이라는 것을 이론을 세워서 석유 생산 정점이죠. 매장량의 고갈, 생산량의 감소 이렇게 돼서 큰 오일 파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크 오일은 점차 과거 30년 전에도 우리가 석유 생산 정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석유 생산 정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원유를 계속적인 채굴 방법과 그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지구에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양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화석연료 사용에 제동을 건 것이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 만에 만여 명의 사람이 런던 시내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런던이 너무 영국이 산업화가 되고 그 오염에 의해서 스모그에 의해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였고 그 이후 점차 지구에서는 과학자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이렇게 감축을 이렇게 경고하고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협약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는 유엔 환경기구 변화 협약이 있었고 1997년도에는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도 12월에는 파리 기구 협약이 있었는데 이때 195개의 정상들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유지하자 이렇게 협약을 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는 2030년도까지 지금 현재의 한 37% 정도의 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에너지 믹스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을 반영해서 이런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그 추세를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은 점차 줄어들어가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는 환경 오염이 없고
그런 에너지가 가장 좋은 것들이 사실 보면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은 하루에 5.6 곱하기 10의 24줄 정도의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그 태양광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인간이 사용한 것은 0.3%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 화석 연료, 뭐 원유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과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자원이 없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의 관점이 뭔가 하면 탄소수가 적은 그런 연료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석탄이나 뭐 석유 이런 것들은 하이드로카본, 즉 산소와 수소의 카본의 체인에 탄소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점 줄이는 그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보다는 LPG, 메탄, 천연가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소는 전혀 탄소가 없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에너지 사용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은 수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자번호 1번인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물질 중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부피가 큰 몰로 따졌을 때는 부피가 큰 그런 원자죠.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대기 중에서는 한 0.1%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75%가 수소인데 지구 대기권 안에서는 0.1 ppm 정도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구상에 있는 수소는 화합물로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금속 수소 화합물, 우리가 환원 반응에 사용되는 수소 이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와 아주 잘 결합을 해서 할로겐 수소 화합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는 번호는 1번으로 가장 가벼운 그런 물질입니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뭐 수소는 원자는 그런 형태인데 분자는 H2 수소가 두 개가 이제 공유 결합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수소 그 자체는 무색, 무미, 무치, 무독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이렇게 누출되면 사실 누출되는 게 상당히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물질입니다. 수소 경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핵심 장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소 경제의 핵심 장치는 수전해와 연료전지입니다. 수전해는 물에 전기가 통하도록 전해질로 만들고 양극에서 전기를 흘려보내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생성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됩니다. 발생된 산소는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대기 중으로 버리지만 수소는 이것을 모아서 저장을 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료전지인데요. 연료전지는 수전해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 전해질에 따라서 이제 연료전지의 종류가 틀리는데 양극에다가 이제 그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를 넣어주고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산소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양성자, 수소 양성자와 전자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분리가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높여주지 않으면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속 촉매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자가 발생돼서 그 회로를 타고 전자가 흐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양극에서는 아까 그 전해질을 타고 온 수소의 양성자와 공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돌아온 전자가 만나서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요, 연소 반응도 아니고 뭐 물질이 타는 연소 반응도 아니죠. 전기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효율도 상당히 높은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전해와 연료전지를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수율도 높고 효율도 높고 그다음에 아주 깨끗한 결국 이제 프로덕트가 물인 거죠. 또 생산된 물은 다시 수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청정한 에너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우리가 수소 경제에 이용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풍차에서 생성된 전기를 보통 이제 전기의 수요가 필요한 그런 곳에서는 그냥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전기 생산이 많아서 수요보다 많아서 전기가 남아도는 전기라든지 특히나 밤 같은 데는 전기 수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차가 계속 돌아간다면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전기는 그냥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수전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또 전기 수요가 이렇게 많아질 때는 이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가정집이라든지 산업 공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그렇게 아니면 저장된 수소는 우리가 이제 수소 자동차의 연료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수소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수소를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천연 자원과 재생 에너지, 우리가 또 수전의 연료전지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전기의 그리드가 미치지 않는 독립섬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 자동차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전기 배터리 대신에 수소 이제 연료전지, 그리고 그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 그리고 연료전지에서 발전돼서 나온 전기를 이제 모터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전장 장치 이렇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전기를 가지고 충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이제 그 연료 탱크에 충전해서 이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가동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가동시켜서 자동차를 구동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수소 자동차의 시스템입니다. 수소 자동차를 이제 뭐 운전하게 되면 좀 매연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건 아까 연료전지에서 배웠다시피 물만 발생할 수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그런 이제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소 자동차의 친환경성 이런 것을 알아서 세계 주요 이제 카 메이커사에서는 이런 수소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그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이렇게 하면 현대 자동차에서 2013년도에 최초로 수소 자동차를 그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투산에다가 수소 그 자동차에 그 수소 연료전지 탱크 이런 것들을 갖다 장착해서 전기차로 꾸며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2013년도 당시에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업이 발달돼 있는 일본, 유럽에서도 이걸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제 일본의 토요타에서 미라이라는 차를, 그다음에 혼다에서는 크라리테이라는 차를 상용화를 시켜서 지금 세 개의 모델이 수소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 넥소가 다시 또 출시가 됐는데, 이 넥소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소 지금 자동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 시스템입니다. 수소 발전소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뭐 이렇게 꿀뚝이 없습니다. 아까도 연료전지를 배울 때 나오는 게 배출물이 물이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저기 이제 그 해운대에 들어선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해운대 도심에 이렇게 들어섰다는 사실만 이렇게 봐도 상당히 센세이션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석, 뭐 석탄 발전소, 뭐 이렇게 가스 터빈을 이용한 천연가스 발전소가 예를 들어 도심에 이제 뭐 들어선다면 아마 시민들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수소는 전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해운대에도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요. 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한강변에 바로 옆에 이렇게 또 연료전지 발전소가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상당히 이렇게 그 연료전지 발전소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 없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지금 한 규모가 뭐 수백에서 수십에서 수백 메가와트 정도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규모가 지금 400메가와트가 넘어서 세계 제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께서는 우리가 좀 나름대로 그 자랑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다양한 분야의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응용처입니다. 연료전지는 크게 저온형, 고온형, 또 이제 빨리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것과 빨리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빨리 단속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뭔가 하면 팸이라고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또 그다음에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이렇게 그 두 가지 모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온형 연료전지보다 효율은 약간 떨어지지만 빨리 스타트를 할 수 있고 끄고 켜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효율을 따지는 대형 이제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는 뭐 끄고 켜고 이런 걸 자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 SOFC라든지 MCFC 이런 걸 가지고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연료전지는 효율이 지금 50%도 넘어가는 아주 고효율의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용처에 따라서 이제 소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대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LPG로부터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러한 이제 그 지하 자원은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카본입니다. 탄소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고분자 형태로 붙어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깨서 탄소는 버리고 수소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소를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소의 그 생산이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수소의 생산이 아주 고가이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레이 수소로부터 시작은 하고요. 향후에 이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뭐 원자력 이런 걸로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을 이제 그린 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소들은 아까처럼 CO2라든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거의 친환경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저장은 수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자가 가장 단위 무게당 큰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이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고압으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고압으로 압축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수소가 영하 262도까지 냉각을 시켜야지 액화가 됩니다. 액화를 시키는 목적이 뭔가 하면 밀집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냉각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액화를 시키는 이유가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송하기에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액화를 시키는데 여기도 아주 초저온 기술이 적용돼서 아주 비싼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고체 저장, 액체 저장 뭐 이런 것들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소의 저장 이송은 배관을 통해서 이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튜브 트레일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송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유조선 만약에 나중에 수소에 대한 무역이 국가별로 이렇게 행해진다면 유조선을 통해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또 이제 액화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배관을 통한 이송은 현재 저압 수소는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압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고압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수소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의 사용은 아까처럼 발전, 그 다음에 운송 분야 이런 분야, 뭐 전 에너지가 필요한 분야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제 수소의 밸류 체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수소 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소 경제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2040년도에는 수소 승용차를 275만 대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승용차의 15%를 수소 승용차로 대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연료전지는 총 600메가와트 94만 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가 통상 한 700와트 정도 급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00와트를 이제 600메가와트 정도로 이렇게 규모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한 94만 가구 정도에 보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LPG 차량으로 이제 거의 택시가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 LPG도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소 택시로 전환을 해서 총 8만 대로 전환을 해서 전 택시의 33%를 수소 택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소 버스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버스는 거의 천연가스 버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디젤 버스에서 천연가스 버스로 이렇게 전환할 때 상당히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걸 바탕으로 수소 버스를 이제 그 천연가스 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하게 된다면 또 더 큰 환경 개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체 버스의 85%를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트럭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환경 오염의 주범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젤이라는 그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수소 트럭도 3만 대로 이렇게 관용 화물차는 전부 수소 트럭으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소 충전소 내후년까지 2022년까지 310개를 건설을 하고요. 2040년까지는 1200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수소 경제가 달성이 되면 미세먼지는 2372만 톤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수송용 미세먼지 배출량의 6.1%를 줄인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고용 창출 효과 42만 명, 그리고 경제 효과 43조 원, 이는 2017년 GDP의 2.5%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아까 2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석탄 발전소 9개에 해당하는 500메가와트급 정도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서 대체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는 토탈 발전량의 55,949기가와트 아워를 생산을 해서 2017년 발전량의 10% 이상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그런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입니다.